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11월 주도주입니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큰돈 법니다. 2차 전지 11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는 최저점에 있는 이 주식 어떻게 큰돈 벌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100명이고요. 우리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독자 6만 명 달성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플러스로 제가 실전 매매 쓰고 있는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저희 자료집이 뭐냐면은 제가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실전 매매 기법도 직접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영상들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차 전지 11월 주도주입니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무조건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CPI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게 CPI 발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그리고 근원 CPI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다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 발표했다면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원래 시장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CPI가 발표를 하고 미국 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3%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2%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락으로 봤을 때는 거의 5%에 가까운 등락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악재가 나와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증시는 사실상 매수가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저점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정말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11월 주도주고요.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특히 하이브리드를 추월하면서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 9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수준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보시면 EV,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를 추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입 친환경차 내수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를 추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생산 내수 판매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한 부분이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조업 일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경기 불황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구매 심리 이 8월보다는 살짝 꺾였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큰돈을 쓰기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린데, 수요 감소로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14 일에 발표한 2022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달 2485대가 팔렸고, 하이브리드는 1900, 19,176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올해 1월에서 9월 11만 7천 대가 팔렸고, 전년도 연간 전체 판매량 9만 7천 대를 이미 상반기에서 하반기 조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9월 13,924대가 팔렸고, 작년 같은 기간에는 7,940대가 팔렸습니다. 약 75%가 증가한 수치고, 수입 전기차도 지난 9월 6,561대가 팔렸고, 같은 기간에 2,542대가 팔렸습니다. 약 158%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두 배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외 전기차는 ID4, 아우디 이트론 뭐 그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뭐 테슬라 많은 수준이죠. 근데 앞으로도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판매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시장이 마냥 뭐 미래가 밝은 수준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심리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혹시나 내 직업이 지금 안정적일까? 내 직업이 이대로 유지가 될까라는 걱정에 이 큰돈을 쓸까 말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수요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사상 첫 추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월을 할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추월. 애초에 수입차는 하지도 못하다가 추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전기차가 말만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 봐도 우리 일상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살래, 전기차 살래, 그러면 전기차 산다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만큼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 대한민국은 오케이 뭐 전기차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금 뭐 협의해보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만 협의하면 끝날 문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친미, 유럽이죠. 미국이랑 유럽이랑 전기차 보조금 해법 논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연합이 미국과 해법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13일 워싱턴 DC에서 EU 집행위원회 이 발디스 돈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서 미국과 EU의 무역 경제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저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만 해결해 주면은 유럽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 안 느끼려면 두 개 다, 이 두 나라 다 이 협의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이유 등의 우려를 시행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인 질문에 미국과 EU 관계 견고함과 양측이 지난 18개월간 이룬 일을 고려하면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국처럼 이제 EU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볼만 하겠구나. 아니, 근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원자재가 조금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해서 이것 또한 최대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에 연 2만 톤 고순도 니켈 공장 약 전기타 50만 대 규모로
이번에 맞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친환경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착공하고 직접 생산에 나섭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고요. 앞서서 7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순도 니켈 정제 사업 투자를 선제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게 이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분야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은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성장해서 아마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이내에 공급 부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리스크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착공한 연 2만 톤 규모의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은 전기차 5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고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니켈 정제 사업은 니켈 순도 75%의 니켈 매트를 이 습식 정제의 순도 99.9% 이상의 고순도 니켈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페로니켈을 재련, 탈철공정, 니켈 매트를 생산하고 이 포스코는 니켈 매트를 정제해 이 니켈 고순도 니켈로 만들어 케미칼의 2차 전지 소재사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한 반복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투자로 2차 전지 소재인 고순도 니켈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했고 국내 최초로 광석에서 고순도 니켈까지 생산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밸류 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서도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사업 등 핵심 성장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등을 해서 매출을 약 4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요. 약 10배 이상 성장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 2차 전지 소재를 어디선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이 포스코가 연 2만 톤의 고순도 니켈 공장을 착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라든가 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혼다가 이번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 오하이오 세 개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아예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일본 혼다가 약 9,700억 원을 투입해 오하이오주 세 개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V로 전환되는 혼다의 북미 생산 라인은 완성차를 제조하는 메르지빌 공장과 이스트리버티 공장, 엔진 부품들을 공급하는 안나 공장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되는 이들 공장은 2025년 가동을 시작해서 2026년 EV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나 공장에서는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해서 완성차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 콜룸버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오하이오주를 북미 EV 거점 생산 라인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도 오하이오주에다가 이 건설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오하이오주에서 좀 혜택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6조 원을 투자해서 같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북미 EV 투자는 당연히 이제 이 EV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정책에 발맞춘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약 48조 원을 투입해 30개 전기차 모델을 전 세계에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공장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공장도 이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있는 공장도 2차 전지로 전환 중이다. 전기차로 전환 중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웬만한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야 될 기술이 뭘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거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그냥 2차 전지로 달리는 차가 아니라 이 전기차는 결국엔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뭘 하냐? 폭스바겐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반도체 회사에 3조 4천억을 투자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약 3조 3,60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자율주행 반도체 기업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관련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가 지분 60%를 보유하는 이 합작사가 중국에서 자율 보조 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련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한 개의 반도체 칩에 통합하는 기술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폭스바겐은 최근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이 최대 시장 중국에서 제품 서비스 개선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크린 일시 멈춤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기능이 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라이즌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상업펀드 힐하우스 캐피털과 중국 전기차 업체 BID이 투자한 회사인데 이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번에 이 첨단 반도체를 한번 잘 공급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뭐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다 전기차의 핵심은 결국엔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디로 들어간다? 볼보와 중국 지리 합작사 EV 폴스타 3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전기차에는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 14일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볼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 자동차가 합작해 세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최신 스포트 유틸리티 차 폴스타 3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따르면 폴스타 3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이런 SDV는 중앙 집중형 컴퓨팅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중앙 집중형 컴퓨팅은 폴스타 3에 적용된 볼보 소프트웨어 자회사 젠스액트,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루미나, 운전자 모니터링 AI 특화 기업 스마트 아이의 기술을 원활하게 통합하고 결합한다. 그래서 더욱 정교한 ADAS가 가능하다. 어려운데 그냥 엔비디아가 이 폴스타에서 자율주행 하기에 가장 적합해요라는 소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폴스타는 5개의 레이더 모듈과 5개의 외부 카메라, 12개 외부 초음파 센서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드라이브로는 인공지능은 여기서 모은 정보를 처리해 ADAS와 운전자 모니터링 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새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이지만 앞으로 레벨 4, 5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이 볼보, 이 지리 회사의 이 합작사,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는 이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폴스타 3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또 없습니까? 또 있죠. 소니입니다. 소니와 혼다가 전기차 회사 공식 출범을 했고요.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근데 왜 소니랑 혼다랑 손을 잡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대표 가전업체 소니와 완성차 업체 혼다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왜 굳이 자동차 업체가 가전업체랑 손을 잡았을까? 물어본다 한다면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도쿄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에서 시작하는 프리미엄급 전기차 중심의 시장 진출 계획을 알렸습니다. 왜 그러냐?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첫 번째 전기차는 혼다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프리미엄급 전기차의 선주문을 받고 EU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설립도 하고 혼다가
지금 이 소니와 합작한 이 자동차를 설립하기 위한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소니 혼다 모빌리티 프리미엄급 전기차는 2026년 북미 시장에서 시작돼 일본까지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다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소니와 공동 출자를 합의했고 모빌리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 프리미엄 전기차는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왜 소니랑 손을 잡았냐? 바로 보시면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소니의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혼다가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보시면은 소니와 혼다와 손을 잡았지만 뭐 때문에? 자율주행 때문에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혼다가 뭐 때문에? 소니의 자율주행 때문에 이번에 손을 잡았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결국에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플러스 알파로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가 상장을 단행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비라이 시가총액이 한 40조쯤 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현대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모비라이가 IPO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1999년 설립된 카메라 컴퓨터 칩 소프트웨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미 아우디, BMW, GM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 증권위원회 IPO 신청서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8억 7,900만 달러였던 모비라이 매출은 약 9억 6,700만 달러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뭐 1조가 넘는 수준이죠. 지난해는 13억 9천만 달러, 2019년엔 3억 2천만 800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7,500만 달러로 또 이제 손실이 좀 줄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계획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모비라이가 단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3월경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원래 상장을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5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50조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30억 달러 수준 약 40조 수준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수준이라고 보시면서 아, 모비라이 이번에 상장 기대가 크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모비라이 상장을 단행하는 만큼이나 40조 규모 충분히 인텔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 플러스로 인텔이 그만큼 이번에 투자가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기술력이 좋은가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1등, 2등 기업이 1등 뭐 지금 다투는 기업이 있죠. 모비라이랑 테슬라입니다. 두 개 기업이 어디가 제일 낫냐 다투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모태 모비라이가 상장하는데 테슬라보다 낫나?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모비라이가 기업 공개에 나서고 이번에 자율주행 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모비라이의 테스트 차량이 2021년 뉴욕 도심을 핸들 노터치로 40분간 자율주행하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모비라이가 한번 보여줬고요. 모비라이는 암론 샤슈아 히브리대 교수가 1999년 창업한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DAS라고 부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라이가 만든 자율주행 칩 이름은 IQ로 IQ를 쓰는 자동차 제조사는 아주 여러 곳이지만 이 바로 테슬라도 원래 모비라이 자율주행 기술을 썼었습니다. 2016년 충돌 사고 책임을 놓고 다투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게 FSD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앞서냐라고 한다면은 앞서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다릅니다. 이 테슬라는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고요. 그다음 모비라이는 라이다로 자율주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메라로 보고 사람 인식을 하는 거고 모비라이는 이 라이다를 레이더를 쏴가지고 레이더를 이제 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그냥 보는 거랑 레이더를 쏴서 하는 거랑
기술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와 크루즈, 자율주행을 꽤 오랫동안 열심히 개발 중인 부분인데 이들은 라이다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을 쏴서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모비라이와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모비라이 뉴욕 자율주행 영상도 100%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라이다는 카메라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빛을 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력을 많이 쓰고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테슬라 CEO는 라이다는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에 카메라만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8가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카메라 진영의 원격 조경이던 모비라이는 살짝 방향을 틀어서 라이다까지 같이 쏘는 이중으로 하겠다라고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IQ 울트라 칩을 개발해서 올 초 공개를 했고요. 라이다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차세대 라이다를 개발 중이다. 좀 싸고 기술력 좋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1만 달러 넘는 게 아니라 1만 달러 밑으로 내려줄게.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라이가 테슬라와 다른 길을 선택한 건 안전이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모비라이가 이 3D 지도를 만들어서 이 레이더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리스크가 없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긴 오느냐, 그래서 카메라냐 라이다를 두냐 가지고 뭐 싸우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테슬라도 모비라이 기술을 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테슬라도 모비라이 기술을 썼었다. 그만큼이나 지금 뭐다? 이 자율주행의 기술의 핵심이 모비라이고 그 기업이 상장한다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기차가 성장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는 자율주행이 결국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삼보모터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모트렉스, 마지막으로 넥스트 칩까지 보면서 우리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 보시면은 최근에 있었던 자율주행 종목들 대부분이고요. 많이 밀렸다가 이제 막 반등하는 모습이죠. 관심 충분히 가질만 하고요. 라닉스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가 부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이 밀린 상태고 거의 저가 부근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 접근 해볼 수 있다. 모트렉스도 반등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ARM 이슈로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밀려주는 모습, 그리고 ARM 이슈가 없어지면서 좀 많이 눌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로 관심을 좀 가질만 한 만큼이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마이너스로 보자면 60%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밀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가 전기차 성장은 결국 자율주행 전기차다라고 보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그리고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까지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써요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는데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다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어플 쓰실 수 있으니까 각 스마트폰 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고 나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뭐 전화번호 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달성 이벤트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전 매매 기법 자료들이죠.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무료로 가능하죠.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하트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구독하기랑 이 어플에 이 글 밑에 하트 이거 두 개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100%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23일 이후에 나눠드리고 이벤트 23일까지만 진행하니까 꼭 모두 참여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자료집은 여기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안에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2차 전지 자료집 올려놨으니까요.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10월 14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매일 확인해 가시면 추천주도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P2E가 있었다. 그럼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종목이 있었는가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 대장주, 테마주 다 무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